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과세 표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취득세랑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죠. 먼저 했던 취득세를 잠깐 정리해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했다. 자, 이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을 과표로 했었고 그 취득가액은 세 가지 용어로 불렀다.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이 있었다. 시가 표준액이 있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유상승계나 원시 간주취등,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은 증여 등을 말하고 시가 표준액은 상속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우리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등기 등록가액을 신고하면 돼요. 신고. 등록가액을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가액이 됩니다. 다만 이 신고상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신고했다거나 아니면 신고한다고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정한 우리가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요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이. 네. 무신고나 과소신고 됐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이 등록가액을 우리가 등기부상에 표시를 합니다. 등기부상에 표시를 해요. 그럼 등기부상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하고 을구가 있어요. 그럼 갑구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을구의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과세 표준을 이제 표시 단위가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가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등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같은 경우야 뭐 매매 원인이야 당연히 뭐 부동산 가액이 되겠지만 채권 금액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 그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당권 설정을 이제 없앱니다. 말소시켜요. 말소. 그럼 말소시키면은 얘는 말소 건수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도 있고 채권 금액도 있고 건수로 표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배운 용어로 하면 종가세. 기억나세요? 가액을 따라서 매기는 세금. 그 다음에 건수가 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종량세, 수량을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가 종가세하고 종량세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얘는 특이사항이 종량세가 있다는 거.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요거 메모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찰칵.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해라. 신고해라. 알아서 신고해라. 등기 등록이 전까지 신고해라. 그런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적은 거예요. 그 잘못 신고한 거지. 그럼 이때는 과세관청이 정한 금액으로 가자. 그게 바로 뭐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면 토지 시가표준액이 있을 거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있을 거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있겠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만 이제 여기 좀 이걸 표시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표시할 때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때가 있다. 그럼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이거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많죠.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가처분 해드립니다. 가압류 해드립니다. 가등기 해드립니다. 그거예요. 이거 다. 각각의 개념 우리 민법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 등기법 시간에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곧 대출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에 가액을 하자. 요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냥 메모만 해두세요. 이거는 이런 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해서 금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록 당시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바뀌었어요. 그럼 자산을 왜 재평가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너무나 오래된 거야. 근데 20년 전에 법인명으로 산 땅인데 지금 뭐 한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토지 자산의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는 거를 기업은 원합니다. 왜냐면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지 이 회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 신축 건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아니면 이 뭐 지금 요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 눈에는 지금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마자 카메라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왜 중고가 되는 거니까. 수용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마자 떨어지죠.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감가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자산의 재평가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 변화가 반영이 돼야죠. 그러면 이거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가는 겁니다. 변경전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나갔나요? 그 외의 과표. 자, 여기 보시면 그 외의 과표는 가등기. 이때 가나 거짓가짜야. 거짓가짜. 그렇죠? 거짓가짜. 가등기, 본등기. 어쨌든 부동산 가등기. 지상권, 땅 위에다가 건물 질수 권리,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요역지. 자,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거는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땅.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땅이다. 받는 땅. 네, 이걸 요역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요역지, 승역지 배우시는데 역시 자세한 거는 민법 시간에 듣는 걸로 하시고요. 그럼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다. 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다. 보증 금액이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만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중요하죠. 건수. 자, 요 건수에다 써놓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라고 했었습니다. 종량세.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합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 그러면 뭐가 돼? 말지압고가 되죠. 말지압고. 물론 각각의 용어 역시 등기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권리를 말소하는 거야. 지목 변경, 임야를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야. 토지를 합치는 거예요.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거야. 이랬을 때는 한 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세율로 한다. 정액세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변제를 합니다. 대출 변제가 돼요. 그러면 요 등기부상에 대출 변제가 되면은 요 을구상에 을구 갚고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걸 싹 지워야 돼요. 그럼 요 지우는 것을 우리는 말소로 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한 건당 곱하기 6,000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건당 6,000원. 두 건이면 12,000원. 그렇죠? 마치 우리가 동사무소면 인치 붙이는 인치 한 건당 얼마 하듯이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자, 여기다가 6,000원이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6,000원이다. 자, 2번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서 세율. 자, 이 세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잠깐 보시면요. 자, 세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을구. 그러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 등기라고 배우실 거예요. 소유권 이외 등기는 무조건 설정가액에 대하여 무조건 0.2%. 무조건 0.2%. 그러면 을구인지 아닌지 알면 되는데, 그럼 방금 위에서 배웠던 뭐 지상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이거는 을구입니다. 그럼 설정가액의 0.2%.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는 우리가 뭐 유상취득이다, 증여가 이루어졌다,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이런 등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는 소유권 등기. 그러면 유상이다, 증여다, 상속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에서 2%씩을 날리면 돼.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유상은 원래 4%인데 2% 날리면 몇 프로 돼? 2%. 증여는 아까 증사모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증사모. 그러면 3.5%에서 2% 날리면 1.5%. 결론이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상속은 상위 8, 2.8인데 2% 날리면 0.8%. 그 다음에 을구만 기억하면 돼요. 을구. 지역권 설정한다, 지상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설정 등기는 0.2%. 그럼 설정가액, 대출금 설정가액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0.2%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억 이하는 주택은 1%, 9억 초과는 3%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4% 된다. 4%에서 2% 날리면 이렇게 되고요. 다만 얘는 이제 이게 좀 안 돼. 얘는 여기서 2% 날려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이제 고민한 거야. 안 되겠다. 그럼 주택은 그냥 주택의 유상취득, 주택의 유상취득세 세율에 해당 세율의 50%를 적용하자. 이게 50%. 주택 유상취득세율에 50% 해주자. 그러면 얘는 1에서 3%의 50%가 되는 거니까 0.5에서 1.5%가 되겠죠. 0.5에서 1.5%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 상속일 증여가 됐을 때는 3.5%가 되는데 이건 2% 날리면 1.5%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2008인데 2% 날리면 0.8%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여기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임차권 설정 등기 시 과표는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 임차. 그렇죠? 상가 임차권 설정. 그럼 얘는 월 임대차 금액이죠. 보증금액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증금을 하면 세금이 어마무시하죠. 그다음에 지목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말소 등기를 한 건당 얼마로 한다? 6,000원. 자, 이걸 뭐라고 했었죠? 일정 금액의 세율이다라고 해서 정액세율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우리가 등기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상위 8, 2.8인데 그렇죠? 2.8에서 얘는 2% 날리니까 0.8%만 나는 거죠. 1000분의 8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의 과표.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돈 안 주니까 가압류 걸 거예요. 경매 신청할 거예요.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얘는 채권 금액이 되겠죠. 이건 이제 을구라고 해서 얘는 세율도 곱하기 0.2% 됩니다. 0.2%. 무조건 0.2%. 그러면 1억에 2%면 200, 1억에 0.2%는 20만 원 되겠죠? 이렇게 세금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과세율인데, 요거는 잠깐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입니다. 요거 별표 씌워 놓으시고, 보는 요령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합니다. 여기다가는 갑구 쓰세요. 갑구. 여기다는 을구 쓰시면 되고, 갑구는 2%씩 날린다. 소유권의 보전은 원래는 원시취득이야. 원시취득 2.8이니까 2% 날리면 1000분의 8, 0.8. 유상은 4%인데 2% 날리니까 2%. 상속은 2.8인데 2% 날리니까 0.8. 증여죠. 증여는 증사모 3.5%인데 2% 날리니까 1.5%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유권 외의 을구는 다 1000분의 2, 0.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이거는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상권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승역지가 되면 틀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 됩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다. 보증 금액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당권 경매 가압류 채권은 금액이다. 그다음에 말소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건당 6,000원. 그러면 건당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은 종양세가 되는 거고, 원으로 표시가 되면 얘는 일정 금액의 세율, 정액세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중과세율. 얘는 중과세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대도시 안에다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중과를 하겠습니다. 표준세율 곱하기 3배. 그럼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과밀억제권역이 대도시야. 거기다가 하면 역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축세처럼 얘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은행업, 할부, 금융업, 의료, 메디칼 꼭 대도시에 필요한 이런 대도시의 필요 업종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기다 메모합니다. 이것을 도시형 업종이라고 그래요.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1, 2번은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대도시에다가 법인 설립 등기라면 중과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험에 내기는 애매하죠. 왜? 지문이 하나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절차 가봅니다. 얘는 납세지는 어떻게 된다? 납세지는 보니까 자, 부동산 등기는 소재지. 그렇죠? 등록관 소재지가 중심이네요.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 넘어갑니다. 자, 신고납부 얘도 취득세처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지만 얘는 언제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라.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전까지 후가 아니라 전까지. 왜냐면 보통은 이제 빵빵구청 가서 세금을 내고 등기소에 와서 등기 신청을 할 때 세금 영수증을 들고 와야 돼요. 세금 영수증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등기 신청할 때는 세금 영수증을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이것도 취득세랑 비슷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등록했을 때는 중과가 아니었었어. 그런데 나중에 중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도시가 아닌 줄 알고 요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중과가 된 거야. 그럼 신고해야지. 그러면은 그날로부터 6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하자. 대신 이미 납부한 거는 빼고 이미 냈으니까. 다만 가산세는 내 잘못은 아무리 냈다 해도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 잘못은 제외하자.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비과세 또는 과세 면제. 요거는 이제 뭐냐. 요것도 요거죠. 비과세 면제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과세로 판정이 된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유형이 바뀌는 거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래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사유 발생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면 되겠죠. 다만 가산세는 제외한다. 요거 뭐라고요? 내 잘못. 요거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다음에 요 3번 요 중요합니다. 신고제. 요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등록면허세를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신고는 깜빡했네. 근데 납부한 거야. 이분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신고를 놓쳤어요. 그래서 해당 구청에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그럼 먼저 세금을 내시라고. 낸 거야. 그럼 신고하지 않은 요식행위가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겁니다. 역시 실익적인 거야. 돈 냈는데 어쨌든 입금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신고 관련 가산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즉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겠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금 냈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냐는 경우에도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을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10%는 과소신고, 그 다음에 20%는 무신고, 40%는 부정신고,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정가산세는 하루당 0.02%씩 붙는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우리가 조세 총론 시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체크만 0.02% 붙는다. 자, 그 다음에가 부과되는 세금. 세금의 1+1에는 우리가 지방교육세가 붙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역시 총론시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는 납부액이 있었을 때는 100분의 20만큼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분이 있었을 때는 감면세 곱하기 100분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감면받게 하면 20만원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저한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보니까 얘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요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하자.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3,500원 나왔다 6,000원, 4,700원 나왔다 6,000원, 5,700원 나왔다 6,000원이 되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도 별 표시되어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랍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바로 요거는 요거죠. 대도시 내 법인 설립했다.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과세율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과세율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3배를 중과한다.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부동산 등록명세 납세지는 어디예요? 요는 소재지가 돼야죠. 그렇죠? 얘는 소재지가 돼야. 그 다음에 아주 이거 중요한 거 있었죠.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어요.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 관련 가능성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되겠죠. 해석이.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한다? 신고의제라고 한다. 신고의제라고 한다. 이 뜻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 최저한세는 얼마로 한다? 자, 이거는 얼마로 해주면 돼요? 얘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3,500원 돼도 6,000원, 4,700원 돼도 6,000원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납세무자는 누가 돼야 돼요? 저당권자가 된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누구를 말한다? 채권자가 된다. 이 뜻이죠. 채권자가 된다. 채권자가 된다. 얘는 5가 되겠죠. 그럼 말소시에는 반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진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을 때는 무신고 관세가 부과되냐? 부과되지 않는다. 네.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신고의제라고 한다. 신고의제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30일 때 나왔습니다. 자, 재산세 갑니다. 재산세. 자, 내용 보는데요. 일단 역시 이것도 필기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재산세는 어떤 세금인지. 자, 일단은 전체 흐름 봅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이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얘는 시군구가 주체가 돼요.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서 공적인 장부랑을 확인합니다. 시군구가 관리하는 서류가 공적인 장부가 있는데 법원에서 관리하는 장부는 등기부가 되고 시군구가 관리하는 장부는 공부, 이건 빵빵 대장이 됩니다. 대장. 자, 그러면 여기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택대장, 선박항공기 대장을 딱 확인해요. 요게 과세 대상이야.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과세 대상,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그래서 여기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계산은 이건 누가 하느냐? 요거는 시군구가 합니다. 그럼 시군구가 재산가액을 정합니다. 뭘 보고? 얘는 뭘 보고? 예, 여기 대장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그럼 토지 대장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써 있냐? 뭐 토지면 예를 들어서 개별 공시지가가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딱 조회를 해요. 요거는 조회를 딱 한 다음에 조회가 다 되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세율을 우리가 이제 곱하는 거야. 다만 여기다 중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비율을 곱해줘요. 그래서 가격을 좀 조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고지납부가 되는 거죠. 그럼 고지납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보통징수. 무슨 징수? 보통징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그러면 이제 보통징수가 되면 이제 고지서가 딱 써 있겠죠. 그러면 재산세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고지하느냐? 누구에게. 이게 중요해. 누구에게. 왜냐면 소유자가 그럼 소유자가 내겠지, 소유자가. 근데 문제는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인 납세무자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납세무자가.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대상도 자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 계산, 요게 주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흐름 딱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군구가 대장을 보고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항공기의 대상을 파악한 다음에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알아내고 공정시가액을 곱해서, 왜 곱했는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면 고지서를 발송해 준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과세 대상이 주택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4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건축물 보면서 주택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10배까지 본다. 이 부분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세 개요 가볍게 봅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은 우리가 법률의 기준연재, 이때 기준일은 언제냐? 6월 연재. 우리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조세총론에서 납세배 성립식에서 6월 1일 현재 시점에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이 대상이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유하는 자가 바로 납세무자가 되겠죠. 보유하는 자인 납세무자에게 물건의 소재지가 바로 뭐냐? 납세지를 말합니다. 납세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개념을 우리는 보통징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부과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니까 이거 잘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 가볍게 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부유세야. 그리고 얘는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물세이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람 중심으로 따져요. 소유자 중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인세 성격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현황 부과의 원칙으로서 얘는 뭐냐? 바로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현황에 따른다. 실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무상의 기록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우리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공부는 갑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매 잔금이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잔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직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얘는. 그럼 잔금이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다 매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매수가 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석이 6월 현재 시점에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납세무자에게 사회상 소유자에게 고지 납부한다. 이런 지방세를 말한다. 아까 다 큰 흐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뭐 짜잘한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 기본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과세 대상 요거 암기사항. 자, 암기사항입니다.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건, 주선항. 다만 승용차는 여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까요? 승용차는. 승용차는 얘는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승용차는 자, 얘는 자동차세를 내거든요.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내는데 재산세를 또 낼 필요가 있겠어요?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종합합산. 여기다 일단 메모만 해놓을게요. 그다음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걸 종합합산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라든가 나대지 같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네. 왜 이렇게 부른지는 역시 기본서 가지고 강의할 때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공장용지, 전답, 과손 등이 있다. 네, 목장용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생산적인 토지다. 생산적인 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적인 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요. 골프장용 토지 넘어갑니다. 건축물 있죠? 건축물. 네, 건축물도 들어갑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 자, 대신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릴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겸용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얘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에서는 상가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상가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가는 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가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얘는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건물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부분을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통합해서 과세를 해요. 통합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네. 상가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지만 주택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합산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통합과세. 그 점이 우리가 좀 달라요. 해석이. 그 점이 좀 다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겸용주택 요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 과표세를 해서 재산세를 또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어쨌든 뭐 정리할 것도 많고 오늘도 참 이게 새로운 개념들이 있었어요. 네, 하여튼 처음부터 다 이해 안 돼 좋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뭔데 넘어가고 아 그렇구나, 야, 이런 얘기가 있구나, 큰 흐름을 파악한다는 의미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